블랙슈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 히가시노 게이고. 이튿날 아침 택시를 불러 함께 마을로 나갔다. 옛 정취가 느껴지는 카페에 들어가 모닝 세트를 주문했다. 아주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옆자리에 둔 핸드백에서 벨소리가 났다.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니 다켓이었다. 전화를 받아 아침 인사를 했다. 같이 있니? 다켓이는 인사도 없이 대뜸 물었다. 네, 그런데요. 거기서 뭐해? 카페에서 아침 먹고 슬슬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왜요? 확인할 게 있어서. 켄타 군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냐? 도와달라고요? 장례식을요? 마요는 맞은편에 앉은 켄타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마주 보았다. 그게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함께 할 거냐고. 어젯밤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니? 아, 그 이야기구나. 마요는 시선을 돌려 창 밖을 보았다. 별로 안 했어요. 피곤해서 바로 잤거든요. 그래? 어쩔 테냐. 대답에 따라서 오늘 일정이 바뀌니까 확실하게 말해. 난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 별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알았다. 그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으마. 바로 옆에 있지? 네.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자기랑 관련된 일인 줄 눈치챘을 거야. 전화를 끊으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겠지. 이상한 대답을 하면 의심만 살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대로 대답하렴. 그렇게 운을 떼더니 다케시는 겐타에게 할 대답을 말해주었다. 뜻밖의 내용이었지만 간결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삼촌 전화셔? 겐타가 물었다. 응. 왠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말을 안 했다.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 대체 무슨 이야기야? 엄청 신경 쓰이는데. 다케시가 예상했던 대로의 반응이었다. 겐타 씨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겐타 씨에게 상의할지 물어보시더라고. 무슨 일인데? 마요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문을 열었다. 아, 아버지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아, 허를 찔린 듯 겐타는 입을 반쯤 벌렸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겨주신 재산이 좀 있는데 친척들하고 엮인 것도 있어서 좀 사정이 복잡한 것 같아. 삼촌한테 말했더니 겐타 씨하고 이야기해봤냐고 물어봐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돈 문제에 겐타 씨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 아, 그런 이야기였구나. 좀 애매하네. 겐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마요네 집 재산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자. 마요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그만 일어날까? 그래. 대답하더니 겐타는 계산서를 들고 일어났다. 미심쩍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케시의 조언은 적절했다. 인간성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최악을 달리고 있었지만 그 순발력에는 다시금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자 이미 상조 회사 직원들이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유를 보고 달려온 노기가 식순에 대해 다시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어제 경야와 거의 비슷했다. 시신을 화장한다는 점이 다르기는 했지만 마요와 다케시 그리고 겐타만 남아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아까 숙부님께서 연락하셔서 오늘 접수처 촬영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에다 형사의 스마트폰에서 명단을 훔쳐냈으니 이제 목적은 달성했다는 것이리라. 이내 모모코가 나타났다. 마요가 겐타를 소개하자 표정이 밝아졌다. 마요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결혼... 거기까지 말하다 숨을 삼키며 입을 막았다. 축하드린다고 말하려던 거겠지. 마요는 괜찮다며 미소를 보였다.
축하해줘. 모모코는 민망한 듯 콧잔등을 찡그리고 고개를 꾸벅 숙였다.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겐타도 감사하다는 말로 응답했다. 미안해, 모모코. 오늘도 접수를 맡겨서. 아니야, 이런 거라도 도와야지. 애들이 오늘 좀 올까? 구기미아랑 고고리카도 지금 내려와 있다면서. 고고리카에게는 일단 연락했어. 가스키 스케줄 봐서 간다고 하던데. 가스키? 구기미아 말이야? 둘이 그렇게 부르는 사이야? 그런가 봐. 자기가 구기미아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은근히 어필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차 없지만. 모모코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들었어? 가시와기랑 애들이 활라비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추진했던 거. 하라구치한테 들었어. 구기미아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꼭 고고리카를 통해야 한다면서? 맞아. 고고리카가 가시와기한테 구기미아를 선생님이라 부르라고 요구했나 봐. 정말? 사업 이야기를 할 거면 공사 구분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대. 걔도 참 대단하다. 그래서 다들 그러겠다고 했대? 고고리카 앞에서는 그런가 봐. 가시와기도 마을을 살리기 위한 일이니까 그 정도쯤이야 상관없다고 했대. 경영자는 역시 배포가 달라. 어머나. 장성한 동창들의 근황을 듣고 마요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그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꼈다. 셋이서 접수처로 가자 노기가 H 앞으로 도착한 조이 전부를 내밀었다. 20통쯤 될까? 대충 훑어보니 절반은 친척들이 보낸 것이었다. 나머지는 모르는 이름들이었지만 내용에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드문드문 섞인 걸 보니 옛 제자들인 것 같았다. 아버님은 존경받는 선생님이셨나 봐. 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마 전보는 안 보낼 것 같은데. 겐타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미오 선생님은 특별한 선생님이셨어요. 모모코는 힘주어 말했다. 동창회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아마 다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면 저나 다른 애들도 이렇게 경야나 장례식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역시 그렇군요. 겐타는 감기 어린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어제는 모모코의 남편분도 와주셨어. 아버지 제자분이시래. 마요의 말에 겐타는 놀란 듯 모모코를 보았다. 아, 그러셨군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가미오 선생님한테 신세진 게 많은가 봐요. 모모코는 멋쩍은 표정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그렇군요. 겐타는 납득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잠깐 실례할게 하고 자리를 떴다. 전화를 받으러 나간 모양이었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모모쿠가 소곤거렸다. 지금 둘이 같이 살아? 둘 다 집이 좁아서. 하긴 도쿄는 그렇지. 그렇지 뭐. 도쿄라는 말에 어젯밤 다케시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혹시 요즘 아버지하고 이야기한 적 있어? 전화 통화나. 있어. 모모코는 선뜻 대답했다. 통화도 했고 집에 인사도 드리러 갔었어. 미리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그랬구나. 언제? 아마 지난주 수요일이었을 거야. 그렇게 말하더니 한숨을 흘렸다. 무척 건강해 보이셨는데 오랜만에 다 같이 보겠다며 동창회가 기대된다고 하셨어. 특히 스쿠미 추모식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면서 정말 좋아하셨거든. 선생님도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하셨어. 소중히 간직해온 이야기? 그게 뭔데? 모모코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여쭤봤는데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당일에 공개할 거라면서. 개구쟁이처럼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모코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또 다른 이야기는 안 했어? 모모코가 손수건을 떼며 되물었다. 다른 이야기라니.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 안 했어? 앞으로의? 모모코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미간을 좁혔다. 그게 무슨 뜻이야? 조만간 도쿄에 갈지도 모른다든지 스스로도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다. 이럴 때 다케시라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캐낼까? 도쿄? 모모코는 당혹스러운 듯 중얼거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그런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아. 그건 왜?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응. 모모코는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겐타가 떨떠름한 낯으로 돌아왔다. 마요, 미안한데 오늘 밤에는 같이 못 있을 것 같아. 저녁까지 도쿄에 올라가 봐야 할 일이 생겼어. 그렇구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문제라 할 정도는 아닌데 발주를 잘못한 게 있어서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 큰일이잖아. 아무리 원격 근무가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모니터를 통해 고객에게 사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혹시 지금 당장 올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여긴 걱정 말고. 겐타는 그럴 순 없다며 쓴 웃음을 지으며 손을 저었다. 저녁 8시에 찾아뵙기로 했으니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을게. 그래도 돼? 바쁘신가 봐요. 회사가 사람을 너무 부려먹네요. 모모코네 남편도 많이 바쁜가 봐. 지금 간사이에서 일하는데 일부러 경야에 와주셨다가 끝나고 다시 가셨어. 간사이에서? 대단하네. 겐타는 눈을 휘둥그레뜨며 모모코를 보았다. 정말로. 별거 아니에요. 그보다 마요. 아까 그 이야기 말인데. 아까 그 이야기? 선생님이 도쿄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셨냐고 물었잖아. 뭐 생각나는 게 있어? 그날 내가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스기시타가 그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아서. 스기시타가?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나왔다. 언제? 뭐라고? 지난주 월요일에 동창회 때문에 만났을 때.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모모코는 손을 들어 미안하다는 신용을 했다. 괜찮아. 스기시타라고. 고마워. 동창회 준비 모임에는 또 누가 나왔어? 나하고 엘리트 스기시타, 그리고 마키아라하고 누마카와. 여자애들은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고향을 떠난 애들도 많고. 맞아. 아이 키우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맞아. 모모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트 스기스타가 열쇠를 쥐고 있는 건가? 마요는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무슨 이야기야? 겐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면 더. 거기까지 말하다 겐타는 마요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안녕하세요. 준비는 다 됐나? 그 목소리를 듣고 마요는 뒤를 돌아봤다. 어제와 같은 상복 차림의 다케시가 서 있었다. 왔어요? 준비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다케시는 주변을 쓱 둘러보았다. 조문객은 아직 아무도 안 온 것 같네. 시작하려면 아직 30분쯤 남았잖아요. 그런가? 다케시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그럼 잠깐 겐타군 좀 빌리자. 네? 뭘 하시려고요? 마요는 긴장한 낯으로 물었다.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다냐? 이야기 좀 하려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보겠어. 무슨 이야기요? 당연히 너희 둘 이야기지.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고아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부모 대신 네 예비 신랑 됨됨이도 좀 보고 앞으로의 마음가짐도 들어봐야지. 그럴싸한 말이었지만 다케시의 입에서 나오니 한없이 수상쩍을 뿐이었다. 괜찮지, 겐타군?
네, 그럼요. 겐타는 긴장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갈까? 너는 여기서 조문객들 잘 맞이하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마라. 이 말을 듣고 마요는 다케시의 꿍꿍이를 알아챘다. 사건의 진상을 함께 밝혀내기로 했지만 겐타에게는 사정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조문객들에게 이것저것 확인할 게 많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케시가 겐타를 떨어뜨려 놓겠다는 것이다. 알았어요.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하기도 했다. 다케시라면 분명 대충 지어낸 이야기를 섞어가며 유도 신문을 하겠지. 겐타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궁금하지 않기도 한 복잡한 심정이었다. 정문으로 남자 여러 명이 들어왔다. 조문객인 줄 알고 순간 긴장했지만 그들이 내뿜는 불온한 기운을 느끼고 바로 아니라는 걸 알아챘다. 잠입 수사관들이다. 예상대로 그들은 바닥에 붙여놓은 순서 마크를 무시하고 바로 노기와 상조회사 직원들 쪽으로 걸어갔다. 첫 조문객은 50대로 보이는 여자였다. 큰 키에 짧은 머리가 멋스럽게 어울렸다.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순서를 따라 이동해 방명 카드를 작성한 뒤 접수처로 다가왔다. 대기하고 있던 모모코에게 목례한 뒤 방명 카드와 부의금 봉투를 쟁반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어제처럼 마이다 형사가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었지만 왼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의 이름은 명단에 없는 모양이었다. 여자가 모모코에게 뭐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모모코는 왼손으로 마요를 가리켰다. 고개를 끄덕인 뒤 그녀가 마요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가미오 선생님 따님이시죠? 이름이 마요 씨, 맞죠? 네, 여자는 마스크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예전에 가미오 선생님의 제자였던 스쿠미 나오야가 제 아들입니다. 마요는 놀라서 숨을 삼켰다. 스쿠미의 나오야를 기억하나요? 몇 번 문병도 왔었는데. 당연히 기억하죠.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뵌 적이 병실에서 만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생각났어요. 이제 할머니가 다 됐지만 여자는 눈썹을 휘며 웃더니 마스크를 다시 썼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요는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서글픈 표정으로 미간을 좁혔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미오 선생님의 부고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게다가 듣자 하니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네, 현재 수사 중이에요. 마요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자는 도리질하듯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을. 가미오 선생님이 나오야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기운을 북돋아 주셨죠. 아버지도 스쿠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건강했을 때도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요. 그렇군요. 나오야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훌륭한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복이 많았죠. 지금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 구기미야도 오늘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들은 여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럼 나중에 인사를 해야겠네요. 구기미야가 지금도 연화장을 보내주거든요. 둘이 정말 친했으니까요. 스쿠미 나오야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사건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할게요. 라고 수군거렸다. 마요도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고개 숙여 인사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요는 생각했다. 그녀에게 10수년 전 일은 아득한 과거가 아닌 것이다.
스쿠미 나오야는 입학 당시부터 70명의 동급생 중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였다. 아니, 입학 전부터라 해도 좋다. 성적도 좋고 운동회에서는 늘 1등이었다. 덤으로 리더십까지 갖춘 스쿠미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유명했다. 반에서 왕따가 생길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도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스쿠미의 뒤에 숨으면 그걸로 없었던 일이 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그 존재감은 중학생이 되어서도 변함없었다. 동급생 중에는 무리를 휘어잡는 두목 스타일의 가시왁이나 스기스타 같은 모범생도 있었지만 스쿠미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다. 부조리한 일을 싫어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를 동등하게 배려했으며 때로는 불평 없이 굳은 일을 도맡기도 하는 성격이었다. 그야말로 진정한 리더였다. 당시 학년 주임이었던 H도 그런 스쿠미를 은근히 의지하는 눈치였다. 학급이 큰 풍파 없이 모두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건 스쿠미가 뛰어난 통솔력을 발휘한 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쿠미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백혈병이었다. 웬일로 체육 시간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별일도 다 있다고 친구와 의아했었는데 설마 그런 심각한 상태였을 줄이야. 롤링페이퍼를 쓰고 학 1000마리를 접고 다 같이 영상 편지까지 찍었다. 대표로 그걸 전해준 게 구기미야 가스키와 마유였다. 가장 친하다는 이유였지만 모두의 속마음을 모모코가 넌지시 알려주었다. 스쿠미는 마유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여자애들처럼 너도 스쿠미가 싫지는 않잖아. 한마디로 너희들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니까 널 뽑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 확 열이 오르는 게 느껴졌다. 마유도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다. 그날부터 자주 문병을 갔다.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아버지가 선생님이라 친구들을 대할 때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우야에게 들은 게 바로 그 말이었다. 가미오 선생님 딸인 게 뭐? 넌 너잖아. 할 일 없는 애들 하는 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진짜 웃기는 놈들이야. 3학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쿠미 나오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구들과 다 같이 장례식장에 갔다.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나도 울었던가? 마유는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또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았다. 입구에 새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 마유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다. 웨이브가 들어간 조금 긴 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낀 남자였다. 검은 마스크를 쓴 건 이곳이 장례식장인 걸 의식해서일까? 남자는 곧장 마유에게 다가왔다. 마유, 많이 힘들었지. 다짜고짜 이름을 부르는 남자의 태도에 흠칫했다. 누구지?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 마스크. 남자가 검은 마스크를 벗자 갸름한 얼굴이 드러났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특징적인 인매가 눈에 익었다. 아, 스기스타구나. 오랜만이야.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유감이네. 눈썹을 내리며 인상을 구기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다.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기보다는 다소 표정이 과장되었다고나 할까? 그런 점은 중학생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모모코한테 들었는데 지금은 여기 내려와 있다면서? 그렇게 됐어. 도시 생활에 질렸다고나 할까? 스기스타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서 경영자가 반드시 도쿄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좀처럼 계기가 없었지. 그러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시도해봤더니 내 예상보다 훨씬 잘 굴러가는 거야. 지금은 아직 시험 단계지만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이곳으로 거점을 옮기고 도쿄 사무실은 규모를 줄일까 생각 중이야.
늘 자기 이야기만 떠버리는 버릇도 여전했다. 의례적인 위로의 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지만. 내려와서 아버지는 만나봤어? 마요의 물음에 스기스타는 살짝 인상을 쓰며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게도 직접 뵙지는 못했어. 그래서 동창회를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말이야. 아버지하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아니었어? 아까 모모코가 그러던데 아버지가 도쿄에 간다는 이야기를 너한테 들었다고. 아, 그거. 스기스타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고향에 내려왔으니까 선생님께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었거든.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하기도 했고. 그때는 참 반겨주셨는데. 그게 언제야? 아마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을 거야. 그때 아버지가 도쿄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 나한테 괜찮은 호텔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 도쿄역 근처에 있는 호텔 중에 조용한 곳 없냐고. 널 만나러 올라가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뭐 비슷하다고 대답하시던데. 거기까지 말하고 스기스타는 스스로도 위화감을 느꼈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넌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 못 들었어? 응, 처음 들어. 그래? 그럼 다른 볼일이 있으셨나 보네. 별일 아니라는 듯 스기스타는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도쿄에는 언제 올라간다고 했어? 다음 주 토요일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 토요일에는 사람이 많으니 도쿄역 주변은 혼잡하잖아. 그래서 최대한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아서 도쿄 킹덤 호텔을 추천했지.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나도 거래처랑 미팅이 있을 때 자주 이용하거든. 스기스타의 설명은 간결해서 알아듣기 쉬웠다. 역시 머리가 좋구나 생각했다. 그 이야기를 동창회 준비 모임에서 다른 애들한테 했구나. 그래, 선생님 근황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때 말고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했어? 글쎄, 다른 데서는 안 한 것 같은데.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됐던 거야? 스기스타는 뭔가를 알아내려는 듯한 시선으로 마유를 보았다. 아니, 그건 아니고 모모코한테 듣고서 아버지가 도쿄에 갈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하셨나 해서. 그러자 스기스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본 뒤에 살짝 얼굴을 들이밀었다. 혹시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작고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마요는 그렇지 않다며 손을 저었다. 아니야, 그냥 마음에 걸려서 물어본 거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스기스타는 알았다며 물러났지만 한눈에도 수긍한 표정은 아니었다. 마요는 내심 후회했다. 똑똑한 상대에게 너무 이것저것 캐물은 것 같았다. 접수처로 걸어가는 스기스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남한테 정보를 알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다케시를 좀 본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로부터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그 중에는 이웃 사람들도 있었다. 오다 가다 마주치면 인사나 하는 정도지 잘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상대방도 마요에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떴다. 그 중에 젊은 여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2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 수수한 상복이 영 어색해 보이는 건 남의 옷을 빌려 입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방명 카드를 작성한 뒤 접수처로 다가가는 모습을 마요는 눈으로 쫓았다. 젊은 여자는 모모코에게 목례를 한 뒤 방명 카드를 쟁반에 내려놓았다. 순간 옆에 서 있던 마에다 형사의 왼손이 움직였다. 귓바퀴를 슬쩍 만지는 바로 그 동작이다. 마요는 은근슬쩍 모모코의 뒤로 다가가 별 문제 없지 하고 수근거렸다. 응, 괜찮아. 다행이다. 쟁반 위로 시선을 옮겼다. 젊은 여자가 두고 간 방명 카드에는 모리와키 아스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고인과의 관계는 제자였다.
마요는 빠른 걸음으로 접수처에서 나왔다. 조문객들은 장례식장 옆 별실에 있었다. 그곳으로 이어진 복도 중간쯤에서 모리와키 아스미라는 여자를 따라잡았다. 뒤에서 저기 실례합니다 하고 말을 걸었다. 여자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미오 H의 딸입니다. 아, 모리와키 아스미는 나지막한 소리를 냈다. 저는 모리와키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 가미오 선생님이셨어요. 그렇군요. 실례지만 몇 기 졸업생이신가요? 46기입니다. 마요보다 4살 어렸다. 그럼 지금 나이는 26인가? 졸업하신 지 10년도 넘었는데 이렇게 찾아주시고 아버지와 졸업 후에도 연락하고 지내셨나요? 네, 가끔요.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그러셨군요. 무슨 상담인지 궁금했지만 여기서 다짜고짜 묻는 건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웠다. 그때 모리와키 아스미가 먼저 저기 하고 말문을 열었다. 마키하라 씨도 오셨나요? 마키하라요? 42기 졸업생 마키하라 말씀이신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마키하라는 어제 경야에 다녀갔는데요. 아, 그렇군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리와키는 낙담한 것처럼 보였다. 마키하라가 왜요? 아, 별일 아니에요. 모리와키 아스미는 작게 손사래를 쳤다. 이 역시 마음에 걸렸지만 마땅한 구실이 없으니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더 붙잡아둘 이유도 없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발걸음을 돌린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바로 근처에 잠입 수사관이 있었다. 마에다의 신호를 보고 모리와키 아스미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따라온 것이리라. 로비로 돌아가 다시 조문객들을 기다렸다. 이내 큰 키의 여자와 그보다 약간 키가 작은 남자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여자는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검은 원피스가 잘 어울렸다. 한마디로 스타일이 좋았다. 생김새는 중학생 때보다 더 화려해졌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다. 그녀가 다가오는 걸 보고 마요는 어째서인지 긴장이 됐다. 그 뒤를 따라 남자도 다가왔다. 고고리카, 고고노의 리리카는 마요에게서 2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설마 이 아름다운 얼굴을 잊지는 않았겠지? 라는 양 마요를 빤히 바라보더니 말없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마요도 말없이 몽예를 했다. 리리카는 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내 천천히 썼다. 세련된 회색 마스크였다. 오랜만이네. 나 기억해요? 다소 내리깐 허스키한 목소리였다. 물론이지. 와줘서 고마워 고고노에. 선생님 소식 듣고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만나 뵈었을 때는 정말 정정해 보이셨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댓말을 쓰는 고고노에의 모습에 마요는 다소 당혹감을 느꼈다. 하지만 결국 고맙습니다 하고 존댓말로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혹시 최근에 아버지 만난 적 있어요? 네, 좀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둘이서 댁으로 찾아뵈었어요. 리리카는 뒤돌아보며 가스키 하고 불렀다. 구부정한 자세의 남자가 앞으로 나와 리리카 옆에 섰다. 그 역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서 바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리카와 대조적으로 길어진 머리카락을 제외하고는 중학교 시절 그대로였다. 가느다란 눈에 작은 입, 왠지 작은 동물을 연상시키는 생김새였다. 선생님 일은 정말 유감이야. 구기미야 가스키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지. 활약이 대단하더라. 감탄스러울 따름이야. 구기미아는 입꼬리를 살짝 움직여 고마워 하고 어깨를 움츠렸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은 여전했다. 가미오 선생님을 찾아뵌 건 리리카가 하던 이야기를 이어갔다. 가시화기 건설의 가시화기 부사장이 추천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 때문이었어요. 저희 구기미아 선생님의 힘을 빌리고 싶다고 어찌나 성하던지 고운 눈썹이 일그러졌다. 그 소문은 저도 들었어요. 저희 고향이기도 하고 가스키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라 도와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가시화기 씨한테는 제가 애둘러서 말을 해놨는데 물러날 기색이 없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 가미오 선생님께 중간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서 그 전에 저희가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괜히 중간에서 선생님 입장만 난처해지시면 안 되니까요. 마요는 내심 놀랐다. 하라구치가 생각했던 계획과 똑같지 않은가? 다들 생각은 비슷하다는 건가? 그게 언제 일이죠? 2주일 전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 알았다고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가시화기 씨는 아니지만 비슷한 부탁을 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도 잘 말해놓겠다고 하셨어요. 하라구치다. 마요는 확신했다. 이걸로 모든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제 다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선생님을 찾아가서 징징거리기나 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가스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런 사건이 터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나쁜 꿈을 꾸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리리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듯 몸서리를 쳤다.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주세요. 마요는 고개를 숙였다. 그 직후였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바로 알았다. 누구신가 했더니 구기미야 가스키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어려운 걸음 해주시다니 가미오 집안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휙! 마요가 바람을 가르는 기척을 느꼈을 때에는 이미 다케시가 지척에 서 있었다. 환뇌 라비린스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더군요. 심오한 주제, 충격적인 스토리, 감동적인 결말, 그 모든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형님도 자주 말씀하셨죠. 세상에 만화는 많지만 그런 독창적인 이야기를 창조해낼 수 있는 건 오직 구기미야 가스키 군뿐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구기미야는 기가 죽은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다케시의 기세에 주눅이 든 것 같았다. 인터뷰 기사도 잘 봤습니다. 예전에는 훨씬 고상하다고 할까 어른스러운 작품이셨다고요. 분명 데뷔작인 또 다른 나는 유령은 소년이 주인공인 메르의 물이었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자신의 틀을 깨야 한다라고 결심하고 구상한 게 그 장대한 SF 모험 작품이었고요. 잘 아시네요. 당연하죠. 팬이니까요. 정말 만나 뵈어서 영광입니다. 저기 이분은 누구시죠? 리리카가 마요에게 물었다. 가미오 H의 동생, 마요의 숙부되는 가미오 다케시라고 합니다. 다케시가 자기소개를 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고노의 리리카 씨 맞으시죠? 형님에게 들은 그대로시네요. 만나 뵈어서 영광입니다. 리리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선생님이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야 물론 거기까지 말했을 때 노기가 젠걸음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슬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촌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고고노에 씨, 구기미야 선생님,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다케시는 두 사람에게 목례한 뒤 서둘러 식장으로 걸어갔다. 마요도 다케시를 따라 인사한 뒤 자리를 떴다.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자 바로 뒤에 겐타가 있었다. 함께 다케시의 뒤를 따르며 삼촌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어봤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삼촌한테 내 이야기 많이 했나 봐. 생각보다 깊은 이야기까지 아시는 것 같아서 놀랐어. 겐타의 말에 마요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삼촌이 뭐라고 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같은 거?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이야기를 들은 마요는 아연 실색했다. 사람 좋은 겐타의 마음을 조종해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게 만드는 건 다케시에게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겠지. 겐타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 아니, 이야기뿐 아니라 어쩌면 교묘한 술수를 부려 스마트폰까지 훔쳐보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만일 그렇다면 다케시와 잘 협상해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은 경야와 같은 순서로 진행됐다. 스님이 불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다음이 분향이었다. 마요와 다케시의 뒤를 이어 겐타가 분향했다. 시신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분향하는 모습은 오늘도 촬영하고 있었다. 대체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다케시는 아직 그 목적을 말해주지 않았다. 이어서 일반 조문객들이 분향할 차례였다. 첫 번째는 스쿠미 나오야의 어머니였다. 작성한 방명 카드를 보고 이름이 기누에라는 걸 알았다. 조문객들은 순서를 지켜 차례대로 분향을 마쳤다. 스기시타, 이어서 이웃 아주머니, 모리와키 아스미와 고고노에 리리카, 구기미야 가스키에 이어서 오늘도 모모코가 마지막으로 분향했다. 원래는 친지들이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에 관을 닫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그런 의식은 생략했다. 관에 넣으실 물건은 더 없으십니까? 노기가 물었다. 관 속에 넣은 건 달려라 메로스 문고본 뿐이었다. 마요는 그걸로 되었다고 대답했다. 관을 닫았으니 이제 남은 건 출관뿐이다. 바퀴가 달린 운구대 위에 놓인 관을 상조회사 직원들이 밀어서 옮겼다. 마요는 노기가 준 위패를 들었다. 다케시를 보니 어느샌가 영정을 품에 안고 있었다. 화장장은 바로 옆 건물이었다. 겐타까지 셋이서 관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뒤에 대기실에서 화장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겐타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마요는 스기스타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케시에게 전했다. 아주 중요한 정보군. 다케시의 표정이 매서워졌다. 역시 그렇죠. 스기스타의 말이 사실이라면 형님이 도쿄에 가는 걸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동창회 준비 모임에 나온 애들 말이죠. 또는 그들의 지인일 수도 있지. 어찌되었든 어제 오늘 찾아온 네 동창들은 유력한 용의자들이겠군. 그 중에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럼 넌 누가 범인이라면 믿을 건데. 그건 답이 나오지 않았다. 범인이 형님과 아는 사이였던 건 틀림없어. 동창뿐 아니라 누가 범인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나올 거야.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범인은 반드시 존재해. 그게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으면 긴 말하지 않을 테니 지금이라도 이 일에서 손을 떼라. 담담하게 말하는 다케시의 말투는 여느 때와 달리 냉철하기만 했다. 싫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마요는 딱 잘라 말했다. 저도 진상을 알고 싶어요. 겐타가 돌아와서 비밀스러운 대화는 중단되었다. 시간이 지나 화장이 끝나고 수골이 시작됐다. 담당 직원이 시키는 대로 마요는 H의 뼈를 젓가락으로 주어 유골함에 넣었다. 모든 뼈를 수습한 뒤에 마요는 만년필과 안경을 가방에서 꺼내 이것도 같이 넣어달라고 말했다.
2월 24일 수요일, 모모코가 H의 자택 방문. 스쿠미 나오야의 추모식에서는 H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2월 25일 목요일, 고고리카와 구기미야가 H의 자택 방문. 가시화기 문제를 상의. 2월 27일 토요일, 스기스타가 H에게 안부 전화. H, 도쿄 호텔에 대해서 물음. 3월 1일 월요일, 동창회 준비 모임. 참석자, 모모코, 스기스타, 마키하라, 누마카와. 3월 6일 토요일, H, 오후 6시에 도쿄 킹덤 호텔 방문. 오후 11시 귀가, 직후에 살해됨. 3월 7일 일요일, 하라구치가 H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음. 3월 8일 월요일, 하라구치가 H의 시신 발견. 종이를 들여다보던 다케시는 고개를 들더니 맥주 캔을 집었다. 형님이 스쿠미의 추모식에서 선보이겠다던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뭐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모모코 말로는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이야기라고만 하셨대요. 그렇게 말한 걸 보면 나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개구쟁이 같은 얼굴로 웃으며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소중히 간직해온 이야기라. 다케시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들고 있던 종이를 보았다. 이 표를 보면 열흘 남짓한 기간에 꽤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군. 게다가 대부분이 네 동창들이야.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죠. 곧 동창회고 아버지도 참석하시기로 했으니까요.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주무르며 마요는 그렇게 대답했다. 오랜만에 손으로 글씨를 썼더니 팔목이 저렸다. 장례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도쿄로 돌아가는 겐타를 역까지 배웅한 뒤에 호텔 마루미야로 돌아왔다. 마요는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다케시의 방을 찾았다. 앞으로의 작전을 짜기 위해서였다. 오늘 동창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내자 다케시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종이에 적어보라고 했다. 마요는 빈 부익은 봉투 뒷면에 볼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봉투는 다케시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형님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마에다 리스트에 올라 있어도 이상할 건 없지만 다케시가 자신의 스마트폰과 종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스마트폰에 다케시가 눈속임으로 마에다 형사에게서 빼낸 명단이 표시되어 있었다. 동창회 준비 모임에 참가한 4명 중에 모모코와 스기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2, 마키하라와 누마카와는 형님과 연락한 사실이 없어. 하지만 마에다 리스트에는 마키하라의 이름이 올라있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키하라랑 이야기하다 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게다가 2개나요. 2개나? 말해봐. 먼저 어제 경야 때 저한테 이상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가미오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했더니 평소에 자기들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질문이군. 수상해. 그렇죠. 보통 그런 걸 궁금해하나? 궁금하더라도 경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다케시는 허공을 보며 손끝으로 테이블을 딱딱 두드리더니 동작을 멈추고 말문을 열었다. 아마 마키하라는 형님이 너한테 자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겠지. 게다가 그 이야기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 어쩌면 자기를 비난하는 내용일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던 거야. 역시 그렇죠. 저도 왠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라면 얼버무리지 않았겠지. 형님에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걸지도 모르겠구나. 나머지 하나는? 다케시의 물음에 마요는 가방에서 복사 용지를 꺼냈다. 오늘 장례식을 찾은 조문객들의 방명 카드를 복사한 것이었다. 실은 오늘 장례식에서 마에다 형사가 그 신호를 보내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왔을 때요. 마요는 모리와키 아스미의 이름을 가리켰다.
형님 제자라고? 혹시 머리 포니테일로 묶은 젊은 여자야? 마요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다케시의 얼굴을 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장례식에 오는데 헤어스타일이 좀 적절치가 않더라고. 묶을 거면 올려 묶지 않고 그냥 얌전히 하나로 묶는 게 예의지. 뜻밖에도 고리타분한 이유를 들었다. 상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좀 신경이 쓰여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최근에도 연락하고 지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언제 연락했는지 물어봤어? 아니요. 다케시는 못마땅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런 중요한 걸 안 물어봐?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하는 수 없지. 그래서? 저한테 마키아라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오늘 안 왔냐고. 어제 경야에 왔다고 했더니 왠지 낙담한 눈치였어요. 다케시는 팔짱을 꼈다. 꼭 마키아라를 만나고 싶었던 것처럼 들리는군. 저도 그런 것 같았는데 자세히 캐묻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쓸모없는 녀석. 다케시는 이죽거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키아라하고 조만간 만날 건데 전할 말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알려줬을까요? 믿져야 본전이지 뭐. 뭔가 알아내면 운 좋은 거고. 앞으로는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라. 알았어요. 모리와키 아스미라. 다케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마에다 리스트에 이름이 있군. 그런데 다케시는 마요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가타카나로 쓴 모리와키라는 이름이 보였다. 아까 저도 봤어요. 왜 한자가 아니라 가타카나로 썼을까요? 바로 그거다. 왜 가타카나인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추리를 좀 해보자. 모리와키 아스미는 왜 마키하라를 만나려고 했을까? 네 생각을 좀 들어보자.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 왜 찾았을까? 그 사람이 좋아서 보고 싶으니까요? 마요는 마키아라의 기다란 말상 얼굴을 떠올렸다. 아, 마키아라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 뭐 그래. 그게 아니면 뭘까? 뭔가 볼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볼일? 거기까진 모르죠. 이렇게 생각해봐. 마키아라는 지방 은행에 근무한다고 했어. 한마디로 은행원이지. 어떤 사람이 은행원을 찾고 있어. 이유가 뭘까? 아, 알았다. 마요는 손뼉을 쳤다. 돈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모리와키 아스미는 그럼 형편이 안 좋았던 걸까요? 그래서 마키아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려 한 거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어. 무슨 소리예요? 그러자 다케시는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더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내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렸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뭐예요? 다케시는 쉿! 하고 손가락에 입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다. 녀석이 10시쯤에 왔다고 했지. 여기 얼마나 있었나? 거만한 목소리가 귀에 익었다. 여우를 닮은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1시간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 쪽이 먼저 와서 잠시 2층에 있었습니다. 여자는 15분쯤 뒤에 나타났고요. 남자 목소리가 답했다. 남자라면 피해자의 동생이지. 가미오 다케시. 2층에서 뭘 했지? 아니 그것까지는. 자기 방에 올라가 본 것 같은데 따라갈 수도 없어서요. 그럴 때는 개의치 말고 따라가. 쫓아내기 전까지는 달라붙어야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요는 오른손에 들었다. 다케시는 희죽거리며 음성을 정지했다. 놀랐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요는 눈을 깜빡거리며 물었다. 대화하는 사람 중 한 명은 고굴의 경감이죠.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너도 만난 적 있는 사람인데. 네? 어디서요? 어제 집에서 형님 서재에 들어갔을 때 입구에 경관이 서서 감시하고 있었잖아. 그 경관이지. 그럼 이 대화는... 마요는 스마트폰을 보았다. 우리가 떠난 뒤에 고구려가 찾아와서 나눈 대화야. 그걸 어떻게 녹음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야. 어제 방에서 나오기 전에 책장에 도청기를 설치했거든. 우리가 나간 뒤에 분명 경찰이 찾아올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깜빡한 물건이 있다고 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가 몰래 가지고 나왔지. 들어보니 예상대로 이런 대화가 녹음되어 있더라고. 게다가 고굴의 경감님께서 직접 납시였고 운이 좋아. 도청기? 그런 걸 어느 틈에? 아니, 그보다 그런 건 왜 가지고 다녀요? 옛날에 쓰던 장사 미천이지. 관객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문명의 이기도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법이거든. 어제 도청 운운하면서 불법 수사를 하는 경찰을 욕한 건 누구죠? 남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불법이지만 자기 집에 설치하고 자기가 듣는 거잖아. 이건 불법이 아니야. 그보다 더 들어봐.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 그러더니 다케시는 다시 음성을 재생했다. 피해자의 딸과 합류해서 뭘 했지? 고구레가 물었다. 여자 쪽은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관에 넣을 피해자의 유품을요. 남자는 팩스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가져갔다고. 전화를 왜 찾는 걸까요? 여기서 다른 인물의 목소리가 등장했다. 귀에 익었는데 가키타니의 목소리 같았다. 아마 통화 목록을 보려는 거겠지. 오늘 아침에 딸이 자네한테 전화해서 스마트폰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것도 그 남자가 시킨 일이겠지. 스마트폰을 못 보니 유선전화 통화 목록이라도 보려고 한 게야.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왜 확인하려는 거죠?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요주의 인물이야. 방심하면 안 돼. 혹시 본인들 나름대로 범인을 찾아내려는 게 아닐까요? 어처구니가 없군. 일반인이? 하지만 경감님이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미오 다케시라는 인물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허튼 소리. 유족이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야. 우리 쪽에서 함부로 정보를 제공하다니 어불성설이지. 녀석이 범인과 한패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고. 하지만 딸은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부재중 메시지에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면 어떨까요? 부재중 메시지? 아버지의 은행 계좌 때문에 전화했다는 그 메시지 말입니다. 아직 신원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요. 목소리만 들으면 젊은 여자 같은데 딸의 친구일지도 모르죠. 착신 기록이 남아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알아낼 수 있지. 경야나 장례식에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 메시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야. 누구한테든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다케시는 스마트폰을 눌러 다시 정지시키고 나서 마요에게 감상을 물었다.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아직도 우리를 의심하다니. 경찰은 의심하는 게 일이니까. 그보다 더 신경 쓰여야 할 게 있을 텐데. 부재중 메시지요? 그래. 신원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라고 했잖아. 통화 목록에 번호는 남아있지만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 거야. 하지만 부재중 메시지를 남긴 이상 전화를 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리가 없지. 너라면 어떻게 말하겠어? 네, 그냥 평범하게 말할 것 같은데요. 가미오라고 합니다. 라고요. 그때 가미오란 성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도 설명할 것 같아?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상대도 알고 있을 테고요. 아, 그렇구나. 마요는 무릎을 탁 쳤다.
전화를 건 사람이 모리와키 아스미 씨군요. 아마 부재중 메시지에는 모리와키라고 이름을 대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만 들어서는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마에다 리스트에는 가타카나로 적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 모리와키는 형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서 아버지 은행 계좌번호로 연락드렸다고 메시지를 남긴 거야. 그 사람이 지방 은행에 다니는 마키아라를 찾았다는 건 마요는 주먹으로 손바닥을 두드렸다. 알겠어요.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하네요. 예를 들면 이런 스토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다케시는 손가락을 세우며 말을 이었다. 모리와키 아스미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자금 융통에 난항을 겪고 있었어. 그래서 아스미 씨는 누군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해서 형님에게 상담을 했지. 그 이야기를 들은 형님은 마키아라를 떠올리고 연락을 했고, 지방은행이니까 대출 담당자에게 넌지시 말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마키아라는 유감이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어. 거절했다고요? 일개 행원일 뿐이잖아. 아무리 은사의 부탁이라도 다 들어줄 수는 없지. 그 말을 듣고 형님도 물러설 수밖에는 없었어. 하지만 마키아라는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 가미오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옛 은사가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한 제자를 매정하다, 배은망덕한 놈이라 여기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경야에 온 김에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너에게 물어본 거지. 굉장해요. 마요는 박수를 쳤다. 훌륭한 추리세요. 앞뒤가 맞는데요? 주리가 아니라 단순한 공상이고 이런 스토리도 가능하겠다는 거야. 앞뒤가 맞는다고 꼭 정답이라는 법은 없지. 다케시는 서늘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하지만 지금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마에다 리스트에 마키아라의 이름이 있는 것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H가 마키아라에게 연락을 했다면 그 흔적이 스마트폰에 남아있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다케시는 테이블에 팔을 괴더니 손깍지를 꼈다. 모리와키 아스미가 마키아라를 찾은 건 어떠한 돈 문제가 관련되어 있을 게 확실해. 아마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 관한 문제겠지. 하지만 그게 꼭 자금 원조를 요청하는 단순한 이야기일 거라는 보장은 없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고 형님이 거기 말려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손뼉 치면서 흥겨워할 때가 아니라고. 마요는 허리를 고추 세웠다. 그 일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는 없어. 고구려도 말했잖아.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라고. 다케시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마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리와키 아스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키하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얼마간은 안다고 생각했다. H를 잘 따르는 제자 중 한 명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마키하라가 사건에 관련되었다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요는 그렇게 직감했다. 다케시가 스마트폰을 만졌다. 고구레와 형사들의 대화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 둘이 또 뭘 했지? 고구레가 현장에 있던 경관에게 물었다. 여자가 만년필과 안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둘이서 수근거렸는데 안타깝게도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보아하니 제가 주시하고 있는 걸 아는 눈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못 들었나? 강도가 어쩌고 위장이 어쩌고 하는 말을 언뜻 듣긴 했습니다만. 뭐라고? 정말인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랬습니다. 범인이 실내를 어지럽힌 걸 말한 게 아닐까요? 가키타니가 말했다. 역시 그 가미오 다케시라는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단순 빈집털이의 범행이 아니라 범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해칠 목적으로 침입했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미스터리 좀 봤다 하는 마니아들은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 일이지. 어차피 그런 부류 아니겠어? 전직 마술사라니까. 그 밖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지? 책장에 책이나 파일을 보면서 피해자의 옛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여자는 책장에서 문구본을 한 권 가져갔고요. 그러고는 시내를 둘러보더니 곧 정리하고 나가더라고요. 방에서 가지고 나간 건 만년필과 안경, 그리고 문구본 뿐인가? 그럴 겁니다. 알았네. 수고했어. 다케시는 음성을 껐다. 졸지에 미스터리 마니아가 되어버렸네. 전직 마술사라는 것도 아는 것 같은데요. 가게를 조사했겠지. 조금만 조사하면 알아낼 수 있는 일이니까. 그보다 내 말이 맞지. 경찰도 강도의 범행이 아니라 계획살인이라고 보고 있잖아. 제 동창들이 용의자라는 거예요? 유력한 용의자지. 다케시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요가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꼭 쥔 순간 스마트폰 메시지가 도착했다. 열어보니 겐타였다. 지금 막 도쿄에 도착했어. 상주로 경야와 장례식 치르느라 고생 많았어.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바로 갈 테니까. 건강 조심하고. 조금 생각하다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일 잘 해결되길 바랄게. 또 연락할게. 라고 답장을 보냈다. 겐타군이냐? 네, 삼촌. 겐타 씨하고는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알고 싶어? 네, 알고 싶어요. 얼마 낼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마요는 고개를 푹 떨궜다. 또 그 소리예요? 그만 좀 하세요. 다케시는 하고 코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성실하고 정직한 친구더군. 그건 틀림없어. 정말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지나친 건 미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실하고 너무 솔직하다는 소리? 글쎄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마요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삼촌 마음대로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시작한 이야기도 아니지 않냐. 다케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이나 먹자. 삼촌, 오늘 저녁부터는 각자 내는 거 알죠? 마요는 고개를 들고 다케시를 노려봤다. 무슨 소리냐?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거래했잖아요. 제가 내는 건 숙박비 이틀치 하고 사흘째 되는 날 점심값이라고. 다케시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접어 셈을 했다. 오늘로 사흘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옷장으로 다가가 겉옷을 꺼냈다. 나가시려고요? 그래. 어디 가려고요? 편의점. 저녁밥 사러. 내 돈 내고 먹는 거면 그걸로 좋게. 여기 식당은 비싸거든. 다케시는 겉옷을 걸치더니 방을 나갔다.